배달하면 네. 오토바이인 줄 알았어요, 저는. 어, 배달 퀵이 많다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농협 쪽이에요, 집이. 네. 농협 쪽 가시는 거 아니에요? 그러더라고. 오토바이를 타고 저는 한 바퀴를 돌았는데 먼 데를 가는 줄 알았어요. 그랬는데 초등학교 바로 그쪽 가자마자 머리채로 잡아당기면서 막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. 운동장 한가운데서 없는 거예요.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. 올라타서 그걸 막 절르는 거예요. 넘어갈 때 마지막 부탁이 있다고 그랬어요. 혹시 부모 있냐고 물어봤어요. 이 머리 잡고 막 그랬죠. 근데 머리를 잡으니까 너무 짧은 거예요. 그러더니 막 끌고 다니면서 때린 거예요.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냐고. 그래서 알았다 그랬더니 지가 다 옷 뺏기고 스트레스 끌려가가지고선 그렇게 다 하고 또 거기에 계단이 있어요. 계단 있는 대로 또 머리 잡혀서 또 끌려가서 그걸 못한다고 또 때리는 거예요. 3초에 한 대씩 때리는 거예요. 네, 일단 당시 상황이 10월 2일에서 3일로 넘어가는 그 3일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. 충남 논산이고요. 피해자는 40대 후반 여성입니다. 논산 번화가에서 귀가하던 길이었는데 집 방향 쪽으로 걸어가면서 딸한테 전화를 해서 택시를 불러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. 그런데 이때 오토바이를 탄 젊은 남성 한 명이 다가와서 어느 쪽으로 가시는 거 아니냐, 태워드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. 너무 친근하게 다가오다 보니까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 집 방향까지 아는데 순간적으로 내가 아는 사람인가? 혹시 내가 기억 못하는 지인인가? 이렇게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얼결에 이 오토바이에 타게 됐다고 했고요. 또 이 여성 입장에서는 동네가 좁고 또 다들 한 달이 건너면 알고 지내는 사이이기 때문에 설마 무슨 일을 당하겠지 이런 생각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집까지 태워준다던 이 남성이 웬 초등학교 운동장 한가운데 여성을 내려줍니다. 그리고는 여성의 머리채를 잡으면서 무차별적인 폭행이 시작이 됐던 겁니다.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범인 16살 중학생이었습니다. 보통 이렇게 미성년자들 같은 경우는 무슨 짓을 해도 A군, B군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. 윤모입니다. 성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아무도 없었답니다. 지난 10월 3일 화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이었습니다. 이 중학생 윤모 피해자를 데려간 곳은 초등학교에서 이 초등학교에 정말 이상하리라 만큼 아무도 초등학교에 없었다는 거죠. 당시 상황 계속 이어서 들어보시죠. 없는 거예요.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. 올라타서 그걸 막 절르는 거예요. 넘어갈 때 마지막 부탁이 있다고 그랬어요. 혹시 부모 있냐고 물어봤어요. 이 머리 잡고 막 그랬죠. 근데 머리를 잡으니까 너무 짧은 거예요. 그러더니 막 끌고 다니면서 때린 거예요.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냐고. 그래서 알았다 그랬더니 지가 다 옷 뺏기고 스트레스 끌려가가지고선 그렇게 다 하고 또 거기에 계단이 있어요. 계단 있는 대로 또 머리 잡혀서 또 끌려가서 그걸 못한다고 또 때리는 거예요. 3초에 한 대씩 때리는 거예요. 제가 저 피해자분의 녹취를 다 들었는데 정말 머리가 너무 어질어질했었어요. 근데 이거는 진짜 이게 현실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좀 의심이 들 정도로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인데요. 일단은 지금 이 16살 윤모군 훔친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납치한 거였고요.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등학교 운동장 한복판에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야간 근무자가 보이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범행이 시작이 됐는데요. 자, 머리채를 잡혀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거의 3초에 한 대씩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피해자한테 눈을 감으라고 지시를 하고 본인의 신체 부위를 만져달라는 등 엽기적인 행동을 강요하기도 했고요. 피해자가 이제 시킨 일을 하지 않고 좀 거부를 하니까 급소부일 압박에서 숨을 쉬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. 급기야의 납치범. 그 부분은 조금만 순화를 해서 말씀해 네. 주세요. 피해자에게 본인의 다른 걸 먹게 했다고도 하고요. 제가 방송에서 다 전해드릴 수가 없습니다. 너무 엽기적이어서요. 피해자에 따르면 사건 당일에 이 중학생인 범인에게 1시간 정도 끌려다니면서 2번의 성폭행과 말 그대로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셨다고 합니다. 양 변호사님 또 범행이 이어지죠. 이게 범행도 엽기적인데 그 이후에 이것도 범행의 연속이긴 한데요. 그렇게 몹쓸 짓을 하고 나서 이 피해자의 가족관계, 특히 딸이 몇 살이냐 이런 걸 물어보더랍니다. 그러니까 신고를 하면
가족들에게도 특히 딸을 해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식의 협박이었고요. 신고하지 말라면서 동영상으로 이 피해자의 몸을 찍었던 겁니다. 이걸 신고하면 이거 풀어버리겠다. 아유, 갈수록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에요. 16살 중학생 윤모입니다. 윤모 16살짜리가 한 짓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. 그 새벽에 아무도 없는 초등학교에서 저런 짓을 당했는데 피해자는 어떻게 그럼 탈출을 한 거죠? 일단 아까 저 윤모 16살 범인이 눈을 감으라고 했다 그랬잖아요. 눈을 감고 신고하면 아까 안매장을 하겠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썼다고 하는데 눈을 감고 있는데 이제 뭔가 좀 순간적으로는 조용해지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직감적으로 눈을 감고 있는 상태에서 아, 지금 가해자가 떠났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본인의 가방도 없고 돈도 없고 휴대전화도 없고 전부 다 소지품이 사라진 상태였다고 합니다. 피해자는 옷도 갖춰 입지 못한 상태로 지금 얼마나 공포심에 휩싸인 상황이었겠습니까? 그래서 바로 사건 현장인 초등학교에서 벗어나서 인근 도로로 뛰어갔다고 하는데요. 그나마 다행인 건 한 운전자가 저 피해자를 태워줬고요. 그래서 거기서 경찰 신고를 할 수 있었고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. 방금 그 사파 다시 한번 띄워주실 수 있어요? 그 차, 예. 피해자분이 보통 저런 식으로 누가 와서 태워달라고 하면 운전자들은 대부분 다 공포스럽지 않겠습니까? 이게 뭔가 싶어서 겨우겨우 5번째 차가 멈춰서 그나마 경찰에 신고도 하고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. 자, 교수님, 이 16살짜리 제가 이 성씨라도 공개를 한 건 뭐냐면요. 얘가 사이코패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이코는 분명합니다. 글쎄요. 지금 이제 우리가 또 이 범행이 발생된 거기가 초등학교 그 운동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경찰 조사에 의하면 초등학교 현관 근처라든가 그리고 이제 외부 계단 근처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. 이 사람이 이 16살 먹은 이 중학생이 이 초등학교 출신인지 그거는 뭐 밝혀지진 않았습니다. 근데 이 그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시내 인근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그런 그 학교라는 거죠. 그래서 실제 이제 성인에 의한 범죄라고 해도 이게 상당히 충격적인데 16살 먹은 중학생이 이런 행위를 했다. 이거는 굉장히 계획적입니다. 왜냐하면 서 있는 사람에게 와서 태워주겠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태워서 자기가 미리 봐둔 범행 장소로 납치를 해가지고 그런 범행을 했다는 거죠. 그래서 어떻게 범행 장소를 초등학교 그 운동장에서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때가 새벽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주간 같은 경우는 뭐 그게 안 되겠지만 새벽에는 초등학교 그 운동장에 오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예. 본인이 그것을 갖다 미리 그 선정을 하고 선택을 했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 그 범행 자체가 매우 계획적이고 이거 엄청난 그런 사건입니다. 이 중학생 범인 사건 하루도 안 돼서 발생 하루도 안 돼서 잡혔습니다. 천만다행으로 잡혔습니다. 자, 그런데 피해자의 딸이 잡았습니다. 네, 이 당시에 윤모, 이 중학생 범인이 피해자 휴대전화까지 가져간 상황이었습니다. 피해자 딸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엄마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 기능을 실행을 했는데 이 위치가 잡혔던 겁니다. 휴대전화를 끄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곧장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. 그랬더니 오토바이 한 대가 있었다고 하고요.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엄마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. 그랬더니 오토바이 안에서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립니다. 그런데 그 벨소리가 이 피해자분이 굉장히 좀 특이한 노래로 해두셨다고 합니다. 그것 때문에 이거 엄마의 휴대전화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게 확실하다라고 확신을 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. 바로 경찰에 알리면서 당일 오후에 바로 범인을 잡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. 자, 잡고 봤더니 중학생짜리예요, 세상에.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설마 16살짜리 중학생이라고 상상도 못했던 거고요. 이 중학생 집에 부모님도 계시고 학교도 멀쩡하게 다니는 그런 자였다라고 합니다. 이 얘기를 듣고 피해자가 쓰러졌대요.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. 자, 피해자 일단 이 중학생 같은 경우는 경찰 1차 조사에서 추가 조사에서 얘기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처음에는 돈을 노렸다가 나중에 우발적으로 성폭행을 했다라고 그렇게 진술을 했다라고 했고 그래서 강도 강간의 강간 상해에 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것도 훔친 거였대요. 무면허였고 뭐 하나가 멀쩡하게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. 경찰도 믿어지지가 않아서 혹시 이 마약한 거 아니고 마약 검사를 해봤대요. 예. 근데 또 음성이었답니다. 이게 더 안 믿어지는 거예요. 어쨌든 이 중학생 현재로 구속해서 지금 소년원에 송치돼 있는 상태입니다.
교수님,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.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이 왜 보도가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.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CCTV 그 해당 그 초등학교 범행 현장이었던 초등학교에 CCTV가 다 있지 않습니까? 그 영상도 다 기록이 뭐 그걸 저희가 얻을 수는 없었지만, 근데 이 윤모라는 얘는 진짜 이대로 이 사회랑 격리가 되지 않는 한 얘가 성인이 돼서는 정말 누구 하나 잡습니다, 진짜. 그런 것 같습니다. 이 범행의 잔혹성이라든가 대담성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이런 범죄는 아니지만은 적어도 이 행동 이전에 선행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그 종류의 성범죄를 저지르고 난 이후에도 그것이 적발되지 않았을 그럴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를 할 수가 없고요. 그리고 이제 현재 경찰에서 실제로 그 추가적인 여러 가지 여죄를 추궁을 뭐 하고 있을 거로 저는 봅니다만, 단순히 이 사람이 16살이라고 하는 그 연령에 우리가 주목을 하지 말고 반드시 이 사람이 제가 봤을 땐 소년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요.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그 행동에 대해서 추궁을 해서 그 여죄를 밝혀내야 될 것으로 봅니다. 자, 그런데 또 오늘 방송 직전에 온 소식이 있는데요. 피해자 측에 합의를 제안했다고요? 네, 국선 변호인이 선임이 됐나 봅니다. 피해자한테 1,000만 원의 합의를 하자고. 이 짓을 해놓고요. 제가 보니까 너무 뻔뻔하네요. 그 합의를 하자고 하는 그 행동 자체가 뻔뻔하고, 피해자는 당연히 합의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 이렇게 단호하게 강하게 거절한 상황이라고 합니다. 일단 지금 이 16살 중학생은 제가 미성년자 아니겠습니까? 근데 소년법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 범행 자체는 뭐 정말 무기징역을 선고해도 모자람이 없는 정도의 정말 엽기적인 강력한 범죄지만, 이제 최대 소년법으로는 15년이 상한이기 때문에 저는 그 15년이라도 상한이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. 아무튼 중한 처벌이 좀 내려져야 할 것 같습니다. 얘는 정말 15년이라도 이 사회와 격리를 시켜 놔야 합니다.